오늘은 저희가 굉장히 좀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아코디언 컨테이너 플랫폼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자동으로 배포하고 확장하고 축소되고 이런 여러 자동화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그동안 이제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식으로 미들웨어를 자동으로 배포하고 확장하고 로드 밸런싱하는 이런 게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 저희가 과거에 2016년도에 이 아코디언 제품을 기획할 때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자동 확장이나 배포 이런 게 가능할까? 아무래도 미들웨어 쪽은 데이터가 없는데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데이터를 달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년 동안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어느 정도 좀 많은 부분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는 자리가 되어서 저 나름대로도 굉장히 흥분되고 상당히 기쁩니다. 오늘은 저희뿐만 아니라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시고 상당히 많은 훌륭한 고객분들을 확보하고 계신 선제소프트와 저희가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개요를 어느 정도 한 1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코디언 베이스로 클라우드형 스케일아웃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한 이 선제소프트 안슬기 연구원님께서 골디락스라는 제품명이 골디락스입니다. 골디락스 클라우드에 대해서, 골디락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 그리고 선제소프트의 손영원 수석님께서 실제적으로 데모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코디언상에서 이 선제의 골디락스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식으로 자동으로 확장되고 축소되고 모니터링되고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순식간에 배포가 되고 확장이 되는지 이러한 데모, 그리고 확장했을 때 성능이 선형적으로 증가되는 이런 모습들을 실제적으로 저희 데모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로 이제 클라우드 시대가 완전히 이제 무르익었습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 시대에 요구되는 애플리케이션 인프라는 일반적으로 상시 서비스가 가용하고 요구사항에 대해서 즉시 배포하고 확장, 그리고 필요 없는 경우는 즉시 자원 회수가 가능한 환경, 이것을 지금 이제 클라우드 시대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요구사항을 요즘은 좀 더 고상한 단어를 씁니다. 어떤 단어를 쓰냐면 바로 현대화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현대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현대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화를 위한 요구사항들을 한 크게 4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개방성. 특정 벤더에 우리가 락인되는 게 아니고 오픈소스 기반의, 그 다음에 플랫폼이나 여러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OS, 데이터베이스 전부 다 어떤 족속성을 벗어난 어떤 이런 솔루션과 그 다음에 인프라를 갖추고 싶다는 거, 이런 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표준화.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미들웨어,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떤 이제 표준화된 방식으로 내가 유지 관리하고, 매니지먼트 하고 싶다는 거. 이게 이제 그 표준화의 어떤 주요 내용들이고요. 이거를 이제 민첩하게 내가 필요에 따라서 배포하고, 그리고 갑자기 트래픽이 몰렸을 때, 민첩하게 확장을 하고 싶다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민첩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민첩한 인프라를 유지 관리하고 꾸미기 위해서는 자동화가 반드시 따라줘야 됩니다. 사람이 들어와서, 엔지니어가 들어와서 어떤 작업을 한다는 거는 이제 민첩성에 좀 거리가 먼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현대화에 대한 요구사항, 클라우드 시대의 어떤 인프라에 대한 요구사항 때문에 과거에 보시면은 이제 1, 2세대의 클라우드는 이제 물리에서 가상으로 왔어요. 그죠? 네, 지금의 2세대의 클라우드 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인프라는 이제 컨테이너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가 아주 충실하게 개방성과 표준화, 민첩성, 자동화, 이것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가장 최적의 인프라다. 그래서 요즘 컨테이너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상황이고, 신규의 어떤 클라우드 사업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과거는 이제 IaaS 위주였는데 지금 새로운 사업 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 이제 파스, 컨테이너 기반의 파스 사업들이 이제 요즘 이제 각광을 많이 받게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오픈소스 기반의 쿠버네티스와 표준의 그 컨테이너 기반으로 현재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철저하게 저희는 이제 개방성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가 어떤 얘기도 하냐면 뭐 저희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컨테이너 플랫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차피 거기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핵심은 쿠버네티스와 최종 사출문화 컨테이너 기반으로 올라가니까 그걸 다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올려서도 충분히 이 서비스는 문제없이 돌아갑니다라고 저희가 이제 많이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컨테이너로 가는 가장 큰 이유가 이 표준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언어와 수많은 미들웨어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있는데 이것들마다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거를 컨테이너에 담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이제 매니지먼트 함으로써 안에 컨테이너에 담아있는 애플리케이션 종류에 관계없이 단일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배포하고 확장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체계를 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컨테이너는 굉장히 경량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써왔던 VM보다는 100배, 1000배, 10,000배 이상으로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민첩하게 인프라를, 애플리케이션을 확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뭐 다시 축소하거나 뭐 그다음에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즉시 개발 환경부터 시작해서 운영 환경에 대한 배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쿠버네티스와 같은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자동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목적은요, 바로 이제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1세대의 클라우드는 거의 IaaS 위주였습니다. 가상화 위주였어요. 그래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대한 할당을 해줬고요. 할당된 그 인프라 위에 우리가 모든 소프트웨어 작업들, 뭐 미들웨어나 프레임워크나 데이터베이스 모든 작업들은 수작업으로 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전산 데이터 센터 내에서 작업량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대한 작업량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작업량 이걸 비교를 해보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작업량이 한 80%를 차지하고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대한 작업량은 20%가 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이런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프로비저닝, 구매 관련 할당 개념으로 바뀌고 자동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왔는데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수작업으로 우리가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 수작업으로 데이터베이스나 미들웨어나 이런 걸 배포하고 확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80%는 여전히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니까 생산성 향상이 그렇게 효과가 크게 없었던 거죠. 이런 것을 컨테이너 기반의 파스 형태로 꾸몄을 때 나머지 80%에 해당되는 애플리케이션 영역까지 우리가 모든 배포, 확장, 관리를 다 자동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아주 극대화된 생산성 향상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 앞단에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왔단 말이에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분들이나 여러분들께서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식으로 안 되나요? 자동화된 배포나 확장 이런 게 안 되나요?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완전 자동화된 스케일아웃 DB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가? 저희가 지난 그 3년 동안 이렇게 트라이를 많이 해봤고요. 경험치를 가지고서 한번 이런 것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데이터베이스를 두 노드, 세 노드 이상 병렬 구조로 확장을 한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스케일아웃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수작업으로 해왔죠. 데이터 공유 방식이 있고 데이터 복제 방식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데이터 공유 방식은 어떻습니까? 노드가 여러 개 복수로 존재하고요. 데이터베이스는 단일의 스토리지에 단일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 노드가 동일한 스토리지에 담겨있는 데이터를 동시에 리드, 라이트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오라클의 RAC, 그리고 국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TMAX에서 티베로의 뭐 TAC를 가지고 이제 이런 것을 구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주 좋은 점은 모든 노드가 읽기, 쓰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여러 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외장 스토리지에 딱 한 번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드가 확장되더라도 데이터 증가는 없습니다. 자, 이에 반해 데이터 복제 방식으로 이렇게 확장하는 건 어떻습니까? 자, 마스터가 있고요. 나머지는 슬레이브 구조로 원 마스터에서 멀티 슬레이브로 데이터를 리플리케이션, CDC라는 어떤 그러한 그 기술을 통해서 체인지된 그 데이터 블록을 복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변경된 데이터만 복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스터는 쓰기 읽기가 가능하고 슬레이브는 읽기만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뭐 혹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멀티 마스터도 가능하던데요.
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속도가 상당히 안 나오죠. 예, 속도가 상당히 안 나와서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로 많이 가져갑니다. 네. 자, 이런 구성 같은 경우는 뭐 별도의 외장 스토리지가 필요하거나 노드 간, 그러니까 마스터와 슬레이브 간 네트워크에 대한 거리가 제약이 없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각각이 이런 뭐 장점이 존재하는 반면에 또 단점들도 존재를 합니다. 데이터 공유 방식 같은 경우는 노드 간 아주 초고속의 로우 레이턴시의 네트워킹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10기가 이상의 인피니 밴드를 구축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노드가 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노드마다 내가 마지막으로 쓴 데이터에 대한 아이노드 정보나 메타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다 모든 노드가 통신하면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통신이 안 돼 버리고 뭐 행이 걸려 버리면 데이터베이스가 깨져 버리거든요. 그런 위헌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접근을 위해서 고비용의 센 환경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스토리지 자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싱글 포인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장 스토리지가 나가버리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가형 스토리지가 항상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게 노드가 확장이 되면 성능이 증가할 것 같은데 사실 8노드 이상은 성능 증가가 거의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노드 간끼리 굉장히 많은 통신량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성향적으로 성능이 증가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이 구성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복제 방식도 나름 뭐 위크 포인트가 존재를 합니다. 가장 큰 위크 포인트는 노드가 증가될수록 데이터도 비례해서 같이 증가를 해요. 그리고 이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요, 이 노드를 확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를 복제를 초기 싱크를 해야 됩니다. 동기화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걸로 인해서 부하가 가중되고요. 데이터베이스 용량이 많아지면 이 동기화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노드 간 데이터 일치성을 위한 이제 관리가 가중이 되는 이러한 또 단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오토 스케일을 수행을 하려고 했을 때 예, 저희가 뭐 공유 방식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도 오토스케일을 한번 시도를 해봤고, 그리고 데이터 복제 방식으로도 쿠버네티스 기반의 컨테이너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오토스케일을 한번 구현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습니다. 나름 이제 굉장히 많은 도전 과제 허들이 있더라고요. 자, 데이터 공유 방식의 가장 큰 허들은 뭐냐면, 자, 노드는 이 컨테이너 하나 배포를 해주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로 엮어주면 돼요. 이건 다 자동화가 가능한데, 문제는 스토리지에 대한 연결이 자동화가 안 됩니다. 이거 다 수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노드에 대한 자동 확장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 가상화를 해야 되는데, 이 과연 데이터 공유 방식의 이 노드 확장이 가상화에서 충분한 성능이 보장되는가?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선형적으로 또 성능 증가가 안 된다는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요즘 이제 멀티 하이브리드 간 확장, 배포 이런 것을 또 요즘 이제 고객들이 많이 고려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멀티 하이브리드 간은 아키텍처가 좀 다르죠. 하이퍼바이저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노드 간 서버들이나 내용들이 아이덴티컬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데이터 공유 방식의 확장 구조는 노드가 서로 간에 굉장히 좀 서버 스펙부터 시작해서 환경이 완전 아이덴티컬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간 확장이 좀 용이하지 않다는 거. 이런 허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복제 방식은 가장 큰 허들은 뭐냐면 데이터가 너무 많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노드 증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테라 데이터베이스다 그러면 노드가 4개면은 4테라예요. 그냥 데이터가. 그죠?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초기 복제 시간을 단축할 방법. 이거가 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과거에 뭐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같은 이런 데모를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 데이터베이스 사이즈를 해야 기껏해야 10메가거든요. 저희가 데모용으로 보여주는 거는 금방 확장이 돼요. 데이터베이스가 얼마 안 되니까 이런 거를 뭐 10메가 그러면 순식간에 이제 복제가 가능한데 뭐 수십 기가를 갖다 뭐 수백 기가다 데이터베이스가 이러면 이제 복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온라인상에서 복제하는 중간에도 데이터는 또 싱크 데이터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걔도 또 계속 초기 싱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예. 자, 그래서 결국은요. 신규 데이터가 드론까지 감안을 하면 온라인에서 노드를 확장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드 확장할 때는 일반적으로 시작업을 할 때도 서비스를 내리고 신규 데이터가 들어온 걸 차단을 하고 그런 다음에 노드 확장을 많이 하죠. 그래서 데이터를 다 동기화가 이루어지면
그제서야 서비스를 올리고 신규 데이터를 받아주는 이런 구조로 현실적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른 접근 방식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저희가 좀 작년 초부터 어떤 방법이 좋을까 많이 고민을 했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 공유 방식과 복제 방식을 오각형의 어떤 장단점, 뭐 이런 걸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거 뭐 골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도형이 굉장히 익숙해질 것 같은데요. 자, 성능적인 측면, 스토리지 용량, 확장 시간, 심플한 구성, 인프라 제약성, 이 팩터를 가지고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오각형을. 자, 데이터 공유 방식은 딱 좋은 점은 스토리지 용량이 안 늘어난다는 거. 요거 하나 딱 좋습니다. 성능적으로 증가 안 합니다. 인프라 제약성 굉장히 많죠. 웬만하면 거의 물리 환경 아니면은 구성이 굉장히 힘듭니다. 구성이 심플하지 않죠. 굉장히 복잡한 고가의 어떤 하드웨어 인프라, 네트워크 인프라가 좀 필요합니다. 확장 시간, 굉장히 많은 수작업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동화가 거의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자, 복제 방식, 성능 어느 정도 선형적으로 좀 증가하다가 얘도 이제 그 노드 수가 많아지면 복제로 인한 부하 때문에 성능 증가가 그다음부터는 리니어하게 증가를 안 합니다. 물론 이제 모든 게 다 리돈이다. 그럼 좀 얘기가 달라져요. 자, 그리고 인프라 제약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VM에서도 클라우드에서도. 그래서 요즘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업자들이 제공해주는 스퀘어아웃은 거의 100% 복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인프라에 대한 제약성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구성이 심플합니다. 서버만 있어도 서버 안에 있는 로컬 스토리지만 가지고도 복제 방식으로 스케일아웃이 가능합니다. 근데 가장 큰 단점은 복제할 때마다 스토리지 용량이 계속 2배, 3배, 4배 늘어난다는 거. 자, 이것 때문에 확장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요거는 이제 데이터 용량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데이터 용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확장되는 시간 자체가요, 이게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굉장히 우스갯소리로 10테라 정도 확장하면 어떻게 될까? 온라인상에 네트워크 한 뭐 100메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영원히 초기 복제하다가 끝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확장 시간에 좀 상당히 또 단점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확장할수록 성능도 계속 리니어하게 증가하고 노드를 확장하더라도 스토리지 용량 안 늘어나고 인프라 제약 없이 뭐 물리, 가상, 모든 클라우드에 그다음에 다른 이기종 클라우드 간에도 구성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게 더 심플해야 되고 순식간에 확장하고 필요 없는 경우는 순식간에 축소되고 또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배포될 수 있는 뭐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스케일아웃 환경이 없을까?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답을요, 저희가 찾았습니다. 누구랑? 선제 소프트웨어랑 같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제 소프트웨어가 아코디언을 같이 연동을 해서 개발한 골디락스 클라우드 에디션을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소개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를 하게 될 선제 소프트의 안슬기 선임입니다. 먼저 저는 골디락스 클러스터 DB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이 골디락스 클러스터 DB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떻게 구축되고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골디락스 클러스터 DB에 대해 설명드리고요. 이 클러스터 기능을 이용해서 클라우드상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골디락스 클러스터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디스크 DB보다 훨씬 빠른 성능을 낼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메모리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의 사용입니다. 트랜지션 발생 시에 인메모리 DB는 디스크 IO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욱 간결하고 빠른 알고리즘으로 디스크 DB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덱스 변경에 대한 로깅입니다. 기존의 디스크 DB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이제 인덱스 데이터가 변경될 때마다 계속적으로 이제 디스크에 로깅을 해서 IO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향후에 이 로깅 데이터도 이제 복구 대상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로깅을 할 수밖에 없는데 메모리 DB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이제 인덱스 변경에 따른 디스크 로깅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디스크 DB와 이제 차이점인데, 이 인덱스 변경에 대한 점은 나중에
인메모리 DB 같은 경우에는 DB가 재기동될 때 그때 데이터를 푸시스캔해서 인덱스를 다시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동 시간은 디스크 DB 대비 약간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온라인 상에서 실시간 트랜잭션에 대해서는 디스크 IO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DB보다 훨씬 빠른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비동시에 메모리에 전부 다 올려놓고 메모리에서만 데이터를 다루게 됩니다. 기존의 디스크 DB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트랜잭션 요청이 있으면 디스크에서 이제 데이터 파일을 찾아서 메모리에 올려두고 작업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작업량에서 메모리에 이제 없는 데이터를 요청하게 되면 다시 디스크를 갔다가 메모리에 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게 되는데, 저희 인메모리 DB 같은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가 처음부터 메모리상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메모리의 빠른 성능으로 훨씬 디스크 DB보다 빠른 속도를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골디락스 클러스터 DB는 이제 다이렉트 액세스 모드라고 해서 DA 모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DA 모드란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한 장비에서 이제 운영이 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네트워크 방식은 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엔진에 접속을 하게 되고, 이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이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해서 다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이라면, 이 DA 모드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이 DB 엔진이 포함된 라이브러리를 직접 이용해서 메모리에 직접 붙어서 이제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네트워크 비용도 전혀 들지 않고요. 또 디스크에 대한 접근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네트워크 접속 방식보다 레이턴시 측면에서 적게는 10배, 많으면 30배까지도 획기적인 빠른 레이턴시 성능 향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클러스터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것이냐 설명을 드릴 텐데, 기존의 스탠드얼론 DB 같은 경우에는 DB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DB 성능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장비에 CPU나 메모리 같은 그 물리적인 장비를 교체하거나 추가하는 스케일업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능 향상의 한계도 있고, 성능을 올릴수록 똑같은 성능을 올리는데 더 많은 비용이 발생되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스케일업 작업 중에는 이제 서비스, 그 데이터베이스의 운영을 이제 중단해야 되는 큰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나온 방식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 데이터 공유 방식이나 복제 방식인데, 이러한 방법도 앞에서 이제 이진영 상무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한계점이 있고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골디락스는 서비스 운영 중에도 자유롭게 수평 확장 축소가 가능한 클러스터 기술을 적용한 DB를 개발하였습니다. 골디락스 클러스터 DB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개 이상의 클러스터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클러스터 그룹은 1개 이상의 DB 노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클러스터 그룹들은 데이터가 이제 분산 저장되는 기준이고요. 그리고 이 클러스터 그룹을 구성하는 이 클러스터 그룹 내부의 이 노드들은 그 클러스터 그룹 내에서 항상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복제 노드들입니다. 그래서 골디락스 클러스터 DB는 이제 데이터가 그룹별로 이렇게 분산 저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스탠덜론처럼 마치 하나의 DB를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분산 저장되어 있을 때 사용자가 이제 하나의 DB처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드에 붙어서 작업하더라도 이제 원격에 있는 데이터까지 조회하거나 변경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클러스터 엔진입니다. 또 이런 클러스터링을 위해서 이제 노드의 형상 정보나 각 노드가 이제 어떤 정보나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도 알 수 있도록 이 메타 엔진들도 각 클러스터 노드마다 모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클러스터 노드들은 이렇게 동일한 메타 정보를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어떤 노드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서로 간에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어떤 노드에 분산되어 있는지 신경 쓸 필요 없이 이 클러스터 그룹 내에 어떤 그 DB에 접속해서 사용하더라도 마치 하나의 DB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 클러스터 그룹을 구성하는 이제 클러스터 노드들은요, 이제 공유 디스크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공유하는 쉐어드 방식이 아니고 각 노드마다 그 노드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는 각 노드가 직접적으로 이제 그 물리적 스토리지 장비에
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이제 쉐어드 방식과 반대되는 쉐어드 낫싱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각 데이터는 모두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 모두 자기가 각자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노드에서 장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장애가 전체 클러스터 DB로 전파가 되지 않고요. 또 동일한 그룹 내에는 항상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노드가 있기 때문에 그룹 내 특정 노드가 장애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다른 노드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중단 없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의 장점은 그 쉐어드 방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디스크를 공유하기 때문에 인스턴스를 늘린다고 해도 이제 어느 순간에 그 성능 향상에 한계가 있고 그 디스크에 대한 병목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쉐어드 낫싱 방식은 모든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고가용성을 위해서 이 그룹 내 복제 노드들을 계속 늘린다고 하더라도 속도 저하가 일어나지 않고 일정한 성능을 계속 유지하고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클러스터 그룹과 이제 그 그룹을 구성하는 노드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여기서는 그 각 그룹의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분산 저장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사용자가 이제 지정한 샤딩 정책에 따라서 이제 각 그룹별로 분산 저장이 되는데요. 골디락스 클러스터에서는 샤딩 정책을 해시, 레인지, 리스트, 클론 이렇게 4가지 분산 정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자가 이 4가지 중에 지정한 분산 정책에 따라서 각각 이 분산 정책에 따라서 이제 샤드 키들이 생성이 되고요. 이 샤드 키들을 각 그룹에 분배함으로써 나중에는 그 샤드 키 값에 대응하는 데이터들은 그 키 값을 찾아서 적절하게 그 그룹별로 분산돼서 저장되는 구조입니다. 샤딩 정책은 이제 테이블을 생성할 때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2개의 복제 노드로 이루어진 그룹이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2개의 그룹으로 이루어진 클러스터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때 여기 이 데이터베이스 예를 들면요. 처음에 이제 테이블을 생성하는 건 기존의 구문과 똑같이 create 테이블을 통해서 테이블을 생성하게 되고요. 뒤쪽에 보시면 샤딩 바이 해시 그리고 아이디라고 되어 있는데 샤딩 바이로 어떤 샤딩 정책을 정할지 지정을 해주게 되고요. 여기서는 해시 정책으로 이제 샤딩을 할 거고 그 해시되는 기준 컬럼은 아이디 컬럼을 기준으로 해시 정책을 이용해서 분산 저장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뒤에 클러스터 와이드라고 있는데 이건 모든 클러스터 시스템에 균등하게 적용하겠다는 의미고요. 혹은 뭐 여러 개의 그룹이 있을 때 사용자가 특정 그룹에만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고 싶을 때는 이 뒤쪽에도 그룹을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그룹으로 분할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테이블을 생성을 하고 이제 직접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1, 2, 3, 4 아이디 컬럼 1, 2, 3, 4 그리고 네임 ABCD라는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입력을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내부적으로 이 아이디 컬럼 값의 데이터를 해시 값을 기준으로 할당된 샤드 키 값을 따라서 찾아서 이제 그룹별로 데이터가 이렇게 분산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설명드린 것처럼 이 그룹 내에 있는 노드들은 항상 같은 데이터를 가지는 복제 노드이기 때문에 특정 노드에 데이터가 반영이 되면 동시에 모든 다른 멤버들에도 같은 데이터가 반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기존의 복제 방식들은 이제 어싱크 방식으로 그 로그를 분석해서 이제 어싱크 방식으로 복제하는 솔루션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골디락스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룹 내 이 복제 노드들은 레플리카 방식의 트랜잭션 기반의 복제 방식을 이용해서 싱크 방식으로 항상 같은 데이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노드의 데이터를 반영한다고 해서 한쪽에 반영되고 이게 이제 다른 쪽으로 복제되는 방식이 아니고요. 양쪽에 동시에 모든 데이터가 반영되고 그래서 어떤 노드에 어떤 시점에 접속하더라도 사용자 입장에서 항상 같은 데이터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클러스터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핵심 요구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는데요. 먼저 이 수준은 지켜져야 이제 클러스터 데이터, 완벽한 클러스터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로 그 온라인 중에 스케일 아웃, 스케일 인이 가능한지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중단 없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상황에 따라서 확장, 축소가 가능한지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확장을 했을 때 그에 따라서 성능이 확장한 만큼 비례적으로 증가를 하는지 이러한 부분이고
그리고 액티브 구조로 이용을 해서 기존의 액티브 그 어싱크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 갭이 발생하는 방식이 아닌 완벽하게 항상 같은 데이터를 가짐으로써 완벽한 액티브 구조를 지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특정 노드에 장애가 일어났을 때 그 DB 중단 없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그 다섯 번째로 새로운 확장을 해서 새로운 노드가 추가가 됐을 때 이 노드의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재분산해서 다시 분산 부하를 줄일 수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의 트랜지션에서 여러 그룹에 동시에 데이터를 변경하는 글로벌 트랜지션 발생 시에 데이터 정합성을 항상 보장하는지입니다. 저희 골디락스 클러스터 DB는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요. 뒤에서 이 요건들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스케일 아웃 스케일 인입니다. 골디락스 클러스터 DB는 온라인상에서 실시간 트랜잭션이 항상 발생하고 있더라도 온라인 중에 DB 중단 없이 자유롭게 언제나 DB를 확장하거나 축소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 보시면 기존에 이제 그룹 3개의 그룹에 2개의 멤버십으로 된 3개의 그룹으로 이제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다가 추가 부하를 받거나 DB의 이제 성능을 더 향상시킬 필요가 있을 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바로 이 애드 그룹을 통해서 새로운 그룹을 추가해서 클러스터 시스템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확장 운영하다가 그리고 뭐 시스템 유휴 자원이 생겼을 때는 그때는 이제 그 유휴 자원을 이제 빼기 위해서 자유롭게 이제 기존에 생성되었던 그 DB들도 클러스터 그룹에서 제외가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여러 노드 중에서 특정 그룹의 특정 노드에만 데이터가 그 요청이 집중이 돼서 부하가 높아진다. 이럴 때는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새로운 기존에 있는 다른 그룹에 있는 쪽으로 재분산시켜서 부하를 그룹 내에서도 새로운 그룹 추가 없이도 부하를 적절하게 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능들이 골디락스 클러스터에는 뭐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애드 그룹이나 애드 멤버, 드롭 그룹이나 드롭 멤버처럼 이렇게 직관적이고 간단한 명령어를 통해서 한 번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스케일 아웃에 따른 성능인데요. 간단하게 먼저 좀 그래프를 보시면 그룹을 이제 1개, 2개, 3개, 4개, 5개씩 늘려가면서 이제 다중 쿼리, 뭐 업데이트, 인서트, 딜리트 등이 이제 한 트랜잭션에 일어나는 복합 쿼리로 이제 테스트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의 그룹일 때 이제 그 처리 속도가 약 4만 TPS 정도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그룹을 추가하게 되면 약 2배가 넘죠. 여기서는 한 8만 7천, 그리고 또 추가하게 되면 하나의 그룹 성능만큼 13만 정도로 늘어나게 되고요. 이처럼 그룹을 추가할 때마다, 수평 확장할 때마다 확장한 만큼 기존 처음에 하나의 그룹에 거의 100%씩 성능 향상이 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룹의 추가는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확장이 가능하고요. 이런 확장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자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DB 성능을 항상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B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한번 구축을 하게 되면 거의 10년 이상 쓰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얼만큼의 부하가 있을지 예측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데 클러스터 DB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성능을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제 소규모로 운영을 하다가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제 장애 시의 그 DB 운영인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 3개의 그룹으로 2개의 복제 노드를 갖는 그룹 3개로 이루어진 클러스터 DB가 있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이 그룹 내 특정 노드가 장애가 일어나게 되면 앞에서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그룹 내 모든 노드들은 데이터 갭 없이 항상 같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페일오버에서 이 페일오버가 지연 없이 즉각적으로 바로 이제 DB 엔진 단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때는 서비스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최악의 경우에 이제 그룹 전체가 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데이터는 이제 그룹별로 분산 저장되기 때문에 이 그룹 전체에 장애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 이쪽에 이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 이제 사용할 수가 없게 되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그룹들은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 모두 개별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 그룹 전체에서 이제 장애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장애 상황이 다른 클러스터 시스템 내부로 이제 전파가 되지 않고 이 그룹에 관련된 데이터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1번 그룹에서 붙어서 작업하던 이제 서비스들은 사용이 중단될 수 있지만 다른 그룹에 분산 저장된 데이터를 다루는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들은 특정 그룹의 장애와 무관하게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온라인 스케일 인아웃에 따른 데이터 재분배인데요. 이 시스템, 클러스터 시스템 상에 자유롭게 이제 그 데이터 DB 노드를 확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새로 추가된 노드들은 이제 데이터가 없는 이제 빈 DB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클러스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데이터를 새로 추가된 노드들로 이제 재분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3개의 그룹으로 이어진 클러스터 시스템에서 데이터가 이제 전체 데이터가 3분의 1씩 나눠서 분산 저장되어 있다고 할 때 추가 부하가 발생하게 돼서 그 부하를 분산하기 위해서 새로운 그룹을 추가하게 된 예시입니다. 이때는 물론 이 모든 작업들이 이제 온라인 중에 서비스 중단 없이 가능하게 되고요. 이때는 기존에 그룹을 새로 추가하게 된 다음에 리밸런스 명령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새로운 노드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데이터 분산이 샤드 키 값을 기준으로 이제 분산 저장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각 그룹별로 이제 3분의 1씩 나눠져 있는 샤드 키 값을 새로 추가된 그룹으로 샤드 키 값을 이동해 주게 되면 전체적인 시스템에선 기존의 3분의 1 분할이 4분의 1로 이제 데이터가 분산 저장되게 되고요. 그럼 이제 3개 그룹에서 이제 처리했던 데이터를 나중에 이제 4개 그룹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추가 부하를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기능 또한 이렇게 복잡한 커맨드나 이런 거 없이 리밸런스 명령을 통해서 DB 엔진 따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특정 데이터만 옮기고 싶을 때는 사용자가 이제 move 샤드 명령을 통해서 사용자가 특정 샤드 키만 이동함으로써 특정 데이터만 사용자가 매뉴얼하게 이동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린 골디락스 클러스터 DB의 기능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기존에 있는 다른 솔루션들과 다르게 클라우드 환경에서 잘 구현될 수 있는지, 어떤 이 기능들을 클라우드에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디락스 클라우드는 이제 골디락스 컨테이너 클러스터 DB라고도 하는데요. 클라우드 환경에서 컨테이너 단위로 관리되는 골디락스 클러스터 DB입니다. 골디락스 클라우드는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한 컨테이너 통합관리 솔루션인 아코디언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골디락스 클러스터 DB를 손쉽게 배포하거나 확장할 수 있습니다. 골디락스 DB 앱을 통해서 아코디언에서 이제 자유롭게 컨테이너화된 DB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고요. 이렇게 생성된 DB는 골디락스 클러스터링 기술을 통해서 서비스 중단 없이 골디락스 클러스터 DB에 반영이 돼서 온라인 환경에서 스케일 아웃, 스케일 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골디락스 클러스터 DB는 완벽하게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함으로써 기존의 다른 어플리케이션처럼 부하에 따라서 기존의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나 연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부하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자유롭게 이제 스케일 아웃, 스케일 인이 가능했는데 이거가 똑같이 이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도 운영 환경에 따라서 자유롭게 확장하거나 축소가 가능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시스템 자원을 훨씬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이 그림에 보면은 이제 4개 컨테이너를 생성을 해서 클러스터 DB를 구성하는 모습인데요. 먼저 첫 번째 컨테이너를 생성을 해서 DB 인스턴스를 만든 후에 두 번째 컨테이너를 생성을 하게 되면 기존에 생성된 DB와 마찬가지로 이제 DB와 자동적으로 이제 릴레이션을 맺게 되고 클러스터 그룹을 구축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계속 생성을 하게 되면 DB 내부에서 이제 자동적으로 서로 간의 릴레이션을 맺게 되고 클러스터 DB를 구축하면서 확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제 DB 인스턴스 추가될 때마다 이제 오토 리밸런스를 통해서 기존의 데이터를 이제 새로운 DB에 자동으로 재배치해서 클러스터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리밸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그룹이 추가될 때 간단한 커맨드 명령을 통해서 이제 가능하다고 했는데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그렇게 구성을 할 수 있고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게 모두 자동화가 돼서 새로운 그룹이 추가가 되면 자동으로 클러스터링을 맺고
기존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오토 리밸런스를 통해서 재배치하기 때문에 완전 자동화를 이루어서 사용자는 더욱 편리하게 시스템 확장 및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DB 운영자는 이제 운영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제 골디락스 DB 컨테이너를 생성해서 클러스터 DB를 구성할 수 있고요. 이 DB 인스턴스를 컨테이너화 시킴으로써 해서 시스템 자원을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제 DB 생성 요청을 하게 되면 OS에서 자원을 할당받아서 컨테이너화된 DB 인스턴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후에 이제 DB를 확장하거나 제거할 때는 골디락스 내부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컨테이너화된 DB 인스턴스 간에 자동으로 이제 릴레이션을 맺거나 정리하면서 클러스터 DB를 확장하거나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이제 이게 이제 아코디언 화면 중에 일부분인데요. 복잡한 절차 없이 여기 보이는 이제 클릭을 통해서 마우스 단 한 번의 클릭을 통해서 여기 포드를 추가함으로써 간편하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간단하게 골디락스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설명드릴 텐데요. 골디락스 클라우드는 이제 뭐 베어메탈 장비라든가 가상화된 장비, 아니면 프라이빗이나 퍼블릭 같은 이제 클라우드 등의 모든 리눅스 기반 시스템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의 아코디언 컨테이너 통합 관리 솔루션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코디언을 통해서 컨테이너화된 DB 인스턴스 이제 각 노드별로 배포하고 이제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컨테이너가 배포될 때는 내부적으로 이제 골디락스 야미나 쉘 그리고 뭐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설정된 값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고 생성된 데이터들은 DB들은 기존의 이제 클러스터 DB와 자동적으로 클러스터링 관계를 맺으면서 클러스터 DB를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코디언에서 이제 대시보드나 이제 네트워크 관리 모니터링처럼 이제 다양한 툴들을 제공을 해서 생성된 각각의 컨테이너들을 손쉽게 이제 통합 관리할 수 있고 모니터링 또한 통합적으로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골디락스 클라우드의 주요 기능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첫 번째로 아코디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컨테이너화된 DB 인스턴스를 이제 간단하게 클릭 한 번만으로 생성하거나 삭제를 할 수 있고요.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자유롭게 이제 DB 인스턴스를 확정하거나 축소할 때 이 모든 것이 온라인상에서 서비스 중단 없이 실시간으로 트랜잭션이 계속 발생할 때도 서비스 중단 없이 성능 저하 없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스템 복제 기능인데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제 뭐 특정, 예를 들어서 뭐 세금 신고 기간의 국세청이라든지, 특정 뭐 콘서트의 예매라든가, 항공사 이벤트 기간 같은 이렇게 특정 예상되는 시간대나 기간대에 사용자가 이제 폭증할 게 예상될 수 있을 때는 이제 자동으로 특정 시간대를 이제 스케줄링해서 그 시간대가 되기 전에 자동으로 복제가 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축소가 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혹은 운영자가 이제 시스템 자원 사용이 일정량 이상이 일정 시간 이상으로 지속될 경우에 그때 이제 복제되도록 스케줄링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자가 미리 지정해 놓은 제약 조건에 따라서 DB 컨테이너의 복제를 자동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이제 운영자 개입 없이 DB 운영을 상황에 따라서 완전 자동화하여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시스템과 DB 모니터링인데요. CPU나 메모리, 네트워크 등의 이제 시스템 리소스 사용량을 각 컨테이너별로 얼만큼 사용 중인지 실시간으로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매트릭 분석 시각화 솔루션인 그라파나를 이용해서 DB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화면 이제 실제 아코디언의 화면인데요. 여기 화면에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클릭으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클릭 한 번으로 컨테이너를 추가함으로써 간편하게 DB 인스턴스를 확정하거나 축소할 수 있고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시스템의 자원 사용량이나 DB 인스턴스별 자원 사용량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모니터링 메뉴에서는 뭐 특정 기간이나 특정 컨테이너를 지정해서 얼만큼 자원을 사용했는지 통계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아니면 혹은 실시간으로 실제 자원이 어떻게 컨테이너별로 사용되는지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전체적인 DB 시스템을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적으로 이제
IMDG에 대해서 좀 비교하는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기존에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부하에 따라서,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서 자유롭게 축소하거나 확장되거나 이런 게 자동화돼서 이제 자유롭게 가능했는데, DB는 아직까지는 이제 완벽하게 그렇게 구현된 DB가 없었죠. 그래서 그러한 대체 이제 해결책으로 IMDG라는 인메모리 데이터 그리드 기법을 통해서 그 메모리를 확장하면서 외부 공유 메모리를 확장하면서 이 메모리 공간을 DB의 캐시 영역처럼 사용해서 DB의 데이터를 여기 메모리 캐시 영역에 올려놓고 어플리케이션은 이 캐시에 있는 데이터를 읽으면서 이제 DB 성능 확장하는 것처럼의 효과를 보려고 하긴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DB로부터 데이터를 항상 읽어와야 되고 또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이 메모리에 있는 DB를 이제 읽어올 수만 있지 셀렉트 같이 이제 읽어오는 업무만 할 수 있지 뭐 데이터 변경이나 입력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다시 DB 단으로밖에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골디락스 클라우드 DB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존과 다르게 DB 자체가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확장되고 축소될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들과 같이 동시에 늘어나고 동시에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책으로 이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DB가 계속 자유롭게 확장 축소되기 때문에 운영자 입장에서는 성능 저하 없이 일정한 성능을 보장할 수 있게 되고 또 이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운영자의 개입을 최소화해서 자동화된 시스템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골디락스 클러스터 DB와 그 클러스터 DB의 기능을 이용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구성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이 클라우드 상에서 제가 클라우드 부분 설명드린 내용을 저희 선제소프트의 손현웅 수석님께서 이제 그 시연 데모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제소프트 손윤웅입니다. 일단 그 시연에 앞서서 일단 시연이 이제 커맨드 방식으로 좀 지정되어 있어서 간략하게 시연 내용에 어떻게 할 건지만 이렇게 간략하게 문서를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걸 잠깐 뭐 설명을 드리고 바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연은 총 한 5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제 고드락스 아코디언 구성 관련된 부분하고 그리고 고드락스 클라우드 스케일아웃, 스케인 그리고 이제 고드락스 컨테이너 이제 클라우드에서 스케일아웃 했을 때 성능이 비례적으로 선행적으로 증가한 지 관련된 부분하고요. 그리고 고드락스 클라우드 모니터링 관련돼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드락스 아코디언 구성 환경은 일단 보시면 CPU나 메모리 기타 관련된 부분들이 일단 이 화면처럼 나오고 그 다음에 관련된 네트워크, 볼륨, 상자 정의 변수, 모니터링 관련된 부분들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 아웃 관련된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 고드락스 포드 관련된 버튼을 통해서 실제로 중과하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거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서비스 중단 없이 컨테이너 하나가 중과하는지 중과했을 때 이제 릴레이스는 정상적으로 되는지 그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 실제 데이터가 제대로 분배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일 인을 보여드릴 텐데 좀 전에 뭐 스케일 아웃을 보여드렸다면 컨테이너가 중과했을 때 이제 반대로 그 컨테이너를 삭제를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이거 저희는 스케일 인하고 실제 이제 스케일 인 했었을 때 좀 전처럼 서비스 중단 없이 컨테이너가 삭제가 되고 삭제가 된다는 거는 실제 DB 인스턴스가 이제 없어진 걸 이제 드롭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온라인 상태에서 페일오버가 정상적으로 되는지 또 페일오버가 되었을 때 실제로 골드락스 DB가 샤드 정책이 제대로 분배가 되는지 확인할 겁니다. 이제 버튼을 눌러서 말씀한 것처럼 이제 그 컨테이너가 삭제가 될 거고 그 상태였을 때 DB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성능을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건데 제일 처음에 이제 1x2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성능을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2개 저희 이제 그 클라우드 고드락스 클러스터 멤버 2개를 더 추가함으로 해서 성능이 선행적으로 정말로 증가되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나중으로 이제 고드락스 모니터링 관련된 컨테이너에서 모니터링을 보여드릴 건데 이제 클라우드 이제 고드락스 아코디언의 이번 시스템 리소스 관련된 부분이 하고 그 DB 상태와 관련된 부분의 모니터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디락스를 보여드리면 이제 아코디언을 통해서 이제 접속을 하게 되고요. 접수를 하게 되면 제일 처음 이제 그 CPU나 전체적인 화면을 볼 수가 있고, 앱을 누르시면 앱을 추가해서 보시면 저희 고디락스 아코디언의 앱이 정상적으로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앱을 통해서 고디락스 DB 컨테이너를 추가나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성을 잠깐 보시면 그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을 잠깐 보시면 고디락스 여러 가지 네트워크 구성인데 누르시면 실제적으로 거기 서비스 IP에 관련된 부분이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컨테이너들끼리 이제 포트를 사용해야 되는데 저희 쪽 관련된 포트를 이 부분에서 지정을 해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볼륨을 보시면 실제로 볼륨에는 그 여러 가지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스토리지 클래스 타입하고 NFS 타입하고 호스트 패스 타입 여러 개 있습니다. 요번 시연은 이제 호스트 패스라고 실제들이 노드가 중과를 할 때 그 노드 장비에 호스트 관련된 부분에 데이터를 공유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정의 변수라는 부분이 구성 환경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실제로 컨테이너 생성을 했었을 때 컨테이너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컨피그레이션 파일이나 기타 환경 파일 관련된 부분을 등록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모니터링은 누르시면 이제 컨테이너 고디락스 구성된 부분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여기 이 포더스라는 버튼이 있죠. 이 포더스라는 버튼을 통해서 컨테이너를 스케일 아웃 관련된 부분을 하나씩 그냥 쉽게 중과시킬 수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는 것을 보시면 컨테이너를 하나 추가를 하고 하시면 여기 고디락스 0이라는 포더스의 그 노드가 하나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어플을 누르셔서 아코디언 앱의 로고를 통해서 실제 로고 관련된 부분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스 마스터의 실제 물리적 장비에서도 관련된 로고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고디락스 0 관련된 아코디언 관련된 로고를 지금 보시면 실제로 DB가 생성 과정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컨테이너가 생성이 됐고 생성된 컨테이너로 접속을 직접 해서 저희 고디락스 DB로 들어와서 정말 정상적으로 생성이 됐는지 확인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고디락스 0이라는 컨테이너가 생성이 됐고 지용 그룹에 관련된 DB 하나가 생성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지금 그 볼륨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볼륨을 제가 호스트로 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 컨테이너가 이 119번 쪽 장비에 생성이 된 거에서 이제 고디락스 0이라는 디렉토리에 볼륨에 관련된 부분을 볼륨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코디언의 웹에서 보시면 이 프로젝트 대시보드를 보시면 이 통해서 이 그 생성된 컨테이너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간략하게 뭐 테크 9라는 어떤 머신에 고디락스 0이라는 컨테이너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그 고디락스 아코디언 관련된 환경을 한번 쭉 보셨었고요. 그럼 이제 스케일 아웃 관련된 부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케일 아웃은 어떻게 보여드릴 거냐면은 이제 그 온라인상에서 처리되는 거를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수행을 하는 걸 보여드릴 거고 지금 보시는 아코디언이라는 DNS 정보 환경 정보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수행을 하면서 스케일 아웃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크리에이트 테이블 크리에이션을 했고요. 타입은 해시, 샤딩 타입 해시 타입을 지정을 했고, 지금 그 클라이언트 두 개가 10만 건의 인서턴을 수행을 하는 과정 중에 스케일 아웃 관련된 리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 계속 들어가 있고요. 실제 그 지원의 고디락스 0이라는 그 인스턴스에 데이터가 계속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그 포드스라는 컨테이너를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을 바로 누르시면 신규로 저희 고드락스 멤버가 생성이 되는 과정을 진행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컨테이너 관련된 부분이 하나 더 중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고드락스 1이라는 포드스가 생성이 됐고 좀 전에 고드락스 1의 어플을 보시면 노를 통해서 실제 DB가 생성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마스터 노드에서 그 생성되는 로고를 확인했고요. 실제 DB에 접속해서 확인해 보면 좀 전에 고드락스 1이 다시 이제 그 그룹 G1이라는 그룹에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온라인 상에서 데이터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컨테이너를 하나 더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드락스 2라는 포드가 하나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로고에서 상태에서 수행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저희 DB에 직접 들어와서, 지금 요거는 고드락스 지금 생성되는 로고를 확인을 했고, DB에 들어와서 지금 생성된 것을 보시면, 좀 전까지는 지원 그룹만 생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G2라는 그룹이 생성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G2라는 그룹이 생성이 되었고, 데이터를 보시면 기존에는 이제 G1이라는 그룹에만 계속 데이터가 쌓였다가, 지금 그 G2라는 그룹이 하나 더 생성이 되면서, 실제 G1, G2라는 그룹이 데이터가 리밸런스가 잘 돼서 데이터가 분배가 잘 돼서 처리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컨테이너 하나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드락스 3이라는 컨테이너가 지금 더 하나 추가를 했고요. 지금 어플리케이션 로고를 보면 동일하게 이제 그 고드락스 3에 관련된 컨테이너가 DB가 생성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로고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종적으로 지원 그룹의 멤버 2개, G2 그룹의 멤버 로드 2개, 이렇게 최종적으로 G2 엔트라는 그룹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데이터도 지속적으로 G1, G2로 정상적으로 다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트랜잭션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멤버를 컨테이너를 추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걸 확인을 했고, 프로젝트 대시보드를 클릭하시면 좀 전에 저희가 계속 시연하기 위해서 추가한 0, 1, 2, 3, 4에 관련된 컨테이너들이 정상적으로 추가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마스터 노드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쿠버네티스 마스터에서 또 동일하게 0, 2, 3, 4의 컨테이너가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 인 관련된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스케일 아웃 관련돼서 이제 추가를 했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제 그거에 관련된 부어가 많아져서 추가를 했을 텐데, 이제 부어가 줄어도 다시 줄이고 싶을 때 이 스케일 인을 하게 될 거고요. 실제 이 스케일 인을 한다는 거는 컨테이너를 온라인상에서 자동으로 삭제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 삭제가 됨으로 해서 실제 온라인상에 어플이 수행되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된다는 거는 결국 패로 오버가 정상적으로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포함된 스케일 관련된 부분을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젝트 대시보드에서처럼 고드락스 관련된 부분이 4개가 되어 있고요. 실제 시연을 위해서 테이블을 트렁케이트를 하고 지금 그 프로그램을 32개 클라이언트가 10만 건 인스트하는 프로그램을 먼저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말 저희 DB로 들어와서 DB 생성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할 거고요. 지금 지원 그룹의 2개, G2 그룹의 2개 인스턴스들이 생성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각각
각각 커넥션들이 멤버별로 32개 클라이언트가 접속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데이터들이 실제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지를 일단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이 상태에서 컨테이너를 버튼 하나로 삭제하는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화살표를 내리시면 지금 3으로 변경이 됐죠. 바로 컨테이너가 삭제가 되게 되고요. 실제 저희 DB 접속을 해서 확인해 보면 좀 전에 보시면 G2 그룹에 그 고디락스 3이라는 member가 있었는데 지금 삭제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때 기존의 멤버들, 컨테이너의 고디락스 멤버들, 콜라렌트들이 32개 정상적으로 잘 접속이 되어 있고, 데이터들이 그룹별로 데이터 정상적으로 들어온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페일오버 되면서 정상화된 것을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 다시 그 컨테이너를 하나 더 삭제를 해서 버튼을 눌렀고요. 그러면 지금 2로 변경이 됐죠. 저희 DB 쪽에 들어와서 다시 확인을 해보면 지금은 G2라는 그룹 자체가 다 삭제가 됐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컨테이너 좀 전에 G2 고디락스 2에 있던 부분이 삭제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이 0, 1 멤버에 32개 제대로 있고, 데이터를 보면 좀 전에는 G1, G2에서 그룹에 관련된 데이터가 반반 정도로 해서 밸런스 있게 있었는데, G2라는 그룹이 삭제가 됨으로 해서 실제 거기에 있던 데이터들이 G1으로 다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다 데이터도 리밸런스가 돼서 온라인상에서 문제없이 처리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컨테이너 하나 더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를 마지막에 삭제를 하고 보시면 이제 G1 그룹에 고디락스 다시 0이라는 멤버네임의 컨테이너 딱 하나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클라이언트들이 32개로 전산적으로 다 접속이 되어 있어서 데이터도 실제적으로 계속 장애 없이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컨테이너를 삭제를 했고 하나만 남겨놓고 다 스캔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 상태에서 보시면 정상적으로 온라인 트랜지션 상태에서 스케일 아웃된 스케일 아웃된 DB들을 온라인 때 다시 스케일을 하는데 페어로브까지 해서 정상적으로 다 처리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능 관련된 부분 보여드릴 건데요. 이 성능 관련된 부분은 컨테이너 2개, 저희 DB 이름은 1x2 관련된 부분을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1x2 관련된 성능을 보여드린 다음에 컨테이너 더 2개를 추가해서 실제적으로 2x2라는 저희 거기에서 성능이 수평적으로 선형적으로 증가되는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x2 컨테이너 2개에서는 고디락스 0의 컨테이너가 지금 DB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DB를 확인해 보면 G1 그룹에 G1 그룹에 컨테이너 2개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2개의 그 클라이언트가 이스트를 200만 건 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00만 건 이스트 하고 바로 이제 셀렉트를 바로 수행을 할 거고요. 조금 이게 인서트가 길게 되는 살짝 앞으로 좀 당길게요. 그래서 지금 200만 건이 다 인서트 된 거를 인서트를 하고 바로 이제 셀렉트를 200만 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만 건 셀렉트를 하고 요거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성능 측정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인서트 TPS를 추정하는 거고요. 총 65,000 TPS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셀렉트였을 때는 24만 TPS 정도 나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x2 인서트일 때는 65,000, 그리고 이제 셀렉트는 24만 있는 성능이 나왔던 걸 일단 보여드릴 거고요. 다시 컨테이너 2개를 더 추가해서 지금 총 포드가 4개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0, 1, 2, 3, 4에서 이제 2, 3이 더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DB 상태를 잠깐 보시면
G2란 그룹이 멤버 2개가 더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테이블을 트렁케이트를 하고 다시 성능 추정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성능 좀 길어서 앞으로 조금만 당기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시면 인서트를 총 200만 건 한국어를 확인할 수가 있고 다시 셀렉트를 200만 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셀렉트도 끝났고요. 그래서 인서트 관련된 부분의 성능은 지금 106,651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셀렉트는 384,259 TPS가 나온 것을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정말 정상적으로 200만 건씩 들어갔는지 지원 G2그룹에서 지금 데이터가 들어간지 200만 건을 확인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서트는 1x2 대비 6만 5천 나왔고 2x2에서는 10만, 셀렉트는 24만에서 38만 4천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2x2인데 잘못 좀 표시가 된 거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멤버를 더 추가함으로 해서 성능이 비례적으로 선행적으로 증가된 것을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이제 마지막 모니터링 관련된 부분을 드릴 건데 모니터링은 아코디언의 시스템 리소스 관련된 부분을 볼 수도 있고 저희가 DBN이라는 상용 저희 고드락스 모니터링이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요거 관련된 부분을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컨테이너 생성된 부분을 더 접속을 했고요. 접속을 해서 실제적으로 생성된 멤버 노드들이 4개가 총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 모니터링 관련된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지금 뭐 세션 상태라든가 SQL 스테이터스, 테이블 스페이스, 뭐 세션이나 에이즈 상태 관련 등 DB의 전반적인 상태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일단 시연을 마쳤고요. 저희 고디락스 아코디언을 앱을 통해서 이제 버튼 한 번으로 스케일 아웃, 스케일이 가능한 DB 고디락스를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